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고컴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아두이노 C 언어 변수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작성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를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를 하는 것이 있는데 문장의 흐름을 제어하는 흐름 제어 부분, 그 다음에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련을 둘 것이냐, 연산하는, 계산하거나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연산에 대한 연산자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딱 컴파일 시에만 참조되는 몇 가지의 용어들을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요. 그러시게 되면 이제 C 언어 문법은 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금방 하실 것 같죠? 네, 쉽습니다. 네, 가보죠. 자, 오늘은 C 언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이런 건데, 한글말로 변수라고 하면 뭐 변하는 수죠. 근데 컴퓨터 언어에서 말하는 변수는 단순 수라기보다는 어떤 값은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 문자 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또 임시로 저장하게 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죠. 장소다. 변수라는 것은 어떤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해 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변수는 사람들이 잘 알기 쉬워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문자, 숫자, 밑줄 정도까지 해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어떤 사람의 무게를 뜻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웨이트라고 만약에 단어를 했다고 하면은, 그 웨이트가 어떨 때는 50kg 아니면 50g일 수도 있는 것이고 60kg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숫자들이겠죠. 네, 그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선언해서 쓸 것인지, 변수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초기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변수가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그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일단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되냐면, 앞에 이렇게 변수 타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변수 타입이라는 걸 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자, 숫자, 밑줄 이렇게 섞어서 단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끝에 반드시 요 세미콜론을 한 줄 넣어 주시면은 이게 한 행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변수를 선언했구나, 이렇게. 자, 쉽죠? 그냥 일반적인 단어, 우리가 쓰시는 단어를 주시고 끝에 가서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변수의 초기화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선정이 된 어떤 변수의 이름을 이퀄이라고 하는 요 등호죠. 등호를 두고 90이라고 해주시면, 잉글리시 스코어는 9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다, 저장한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 값을 갖는 것이죠. 처음 값. 네, 이것이고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연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덧셈이죠. 덧셈을 해봤더니 그 덧셈에 대한 결과를 토탈 스코어라는 곳에 저장을 해둔다, 임시적으로.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이퀄이라는 뜻은 같다는 뜻이 아니고, 컴퓨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수의 형태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 바이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테저가 있고, 언사인드 인테저가 있고, 쇼트가 있고, 롱, 언사인드 롱,
롱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플로트라는 것이 있고 더블이 있고 불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크기, 변수의 크기인데 변수가 그 변수가 다루어야 될 숫자의 크기를 일단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문자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에 문자를 넣어서 문자를 의미하게끔 쓰는 것이고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가 바이트인데 8비트로서 부호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이 그냥 8비트 숫자, 즉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 이것이 바이트입니다. 또 인테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16비트 2바이트 값을 가리키는데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인테자가 32비트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2배, 4바이트죠. 그래서 그 16비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숫자의 한계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언사인드는 단순히 부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0서부터 65535까지 숫자를 다룰 수가 있고요. 쇼트, 그러니까 인테자가 4바이트인 크기의 시스템에서는 쇼트라는 것이 있어서 순수하게 16비트 2바이트 정수값을 갖습니다. 즉 요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르다 보면 큰 숫자도 필요하니까 그것이 바로 롱입니다. 롱은 32비트 크기로서 엄청 크죠. 이 숫자를 다루는 것이고요. 언사인드는 당연히 부호가 없는 것이니까 이 숫자의 2배꼴 이런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롱롱 두 개를 붙이면 길고 긴 거죠. 이거는 64비트 크기의 정수값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정수값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플로트, 이제 소수를 다룰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 크기의 소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의 지수가 플러스 38승입니다. 그죠? 네,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큰 소수는 더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바이트 크기로 부호 있는 숫자 소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true냐 false냐 yes냐 no냐 이렇게 두 가지의 논리적인 값을 갖는 불린 타입도 있습니다. 이것은 크기가 1바이트입니다. 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변수의 형태라는 것은 어떤 크기, 어떤 범주, 어떤 범위의 숫자를 다루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고, 곧 그것은 그 크기가 갖는 그 숫자가 갖는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 네, 1바이트냐 2바이트냐 4바이트냐 그 메모리,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숫자가 점유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변수가 이제 어디서 선언이 됐냐, 이제 선언을 먼저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언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그 변수가 허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네. 전역 변수라는 것이 있고요, 글로벌 변수라고, 글로벌 밸리어블이라고 하고, 로컬 밸리어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전역 변수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 바깥에서 보통은 이렇게 최상단에 선언을 하고 있고요. 로컬 변수라는 것은 그 함수 안에서 딱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시는 거죠. 네, 아두니오의 개발 환경, 네,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띄우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그 창에 기본적으로 셋업과 루프라고 하는 프로시저가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건데요. 우선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이 아두니오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죠. 네, 그래서 인테자 정수형 타입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세미콜론으로 닫아 주시고요. 네, 잉글리시 스코어 90, 매스 스코어 80, 이게 초기화라는 거죠. 네, 값을 이 앞에 있는, 왼쪽 앞에 있는 곳에다 저장을 해둬라, 이거죠. 네, 그리고 두 변수의 합을 토탈 스코어라는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직접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변수의 선언 부분이 되겠고, 이게 실행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런데 반면에 지금처럼 아까는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시저 안에 이렇게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바깥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라는 것이고 이쪽 것이 바로 로컬 변수, 네, 지역 변수라는 것입니다. 네, 이 글로벌 변수는 여기다 선언을 보통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셋업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뿐만 아니라 루프 안에서도 쓸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반드시 셋업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기 이렇게 했던 부분, 선언 시에 이렇게 이름과 값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언 시에 초기화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실행 시에 초기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약간 다르죠? 네,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고요. 편의에 따라서 아니면 그 실행하는 어떤 그 의미가 좀 달리 표현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각각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별 뭐 큰 무리가 없으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당하는 프로시저 안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여기 있는 요 체크 버튼을 누르면은 컴파일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해당하는 보드로 업로드가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네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어도 이 값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이 변수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은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변수가 있는데 스태틱 변수라는 것이 있고 컨스턴트 밸류어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한글말로 얘기를 하면 정적,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는 고정적이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거의 어떤 프로시저 안에 아까 함수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함수 안에서 스태틱 변수 즉 이렇게 변수의 타입과 이름을 주되 그 앞에 스태틱이라는 수식어를 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이 바로 정적 변수 선언을 한 것인데 이것을 그 프로시저 안에서만 만약에 프로시저 안에서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프로시저가 종료가 나가도 소멸하지 않는, 그러니까 즉 그 값이 남아 있는 마치 광역 변수인 것처럼 선언은 소속된 프로시저에서 했는데 마치 광역 변수인 것처럼 소멸이 되지 않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변수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소속된 프로시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값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위에 보이는 지역 변수 이미 설명드렸었죠. 이것은 그 프로시저 안에서만 선언이 되고 거기서 사용이 끝나고 프로시저 종료되면 그냥 없어지는 값입니다. 네,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수 컨스탄트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반에 이 값을 예를 들면 파이 3.14 통상 3.14라는 값을 파이라는 그 변수의 이름으로 그냥 통칭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스트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이제 선언 시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 및 변수 이름 및 타입 및 수식어를 다 한꺼번에 한 줄에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데 통상은 이제 그 전역 변수 영역에 함수 바깥에 선언을 하게 됐죠. 전반에 걸쳐서 사용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형식을 갖고 이제 전역 변수 그 위치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바뀌질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항상 PI는 3.14고 PI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수입니다. 네. 자, 전역 변수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읽고 쓰고가 다 되는 것이고 콘스턴트는 읽기만 한다.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어 스태틱과 콘스턴트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변수의 종류라든지 변수의 선언이라든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자,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었죠. 네. 일단 영어 단어로 된 어떤 이름이다. 변수의 이름. 근데 그 이름으로 된 것은 사실 무엇이냐? 어떤 값을 저장을 해야 될 장소인데, 이것이 바로 컴퓨터 내에서는 메모리 주소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주소요. 자, 이 메모리 주소가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가 호텔에 가게 되면 호텔 방마다 번호가 다 있죠. 구분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도 메모리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소가 붙어야 되는 것이죠. 구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메모리 주소라고 하고, 그 메모리 주소는 기본적으로 한 바이트 단위로 된 숫자입니다. 네, 어떤 숫자로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0001, 0002, 0003 어떤 숫자죠. 대신에 그 단위가 한 바이트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에 장착이 된 메모리의 크기가 4MB인지 2MB인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최대 주소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자, 변수의 형태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그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만한 크기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메모리의 크기가 바로 그 변수가 다루려고 하는 숫자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된다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250 이하의 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한 바이트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을 하든 바이트 타입을 하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만이라는 숫자를 저는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는 2바이트 크기면 수용 가능하니까 뭐 인테저의 16비트 형식을 쓰셔도 좋고, 쇼트 그거 반드시 16비트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4바이트 크기의 농형 변수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죠. 근데 필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가져야 되니까 딱딱 그 크기에 맞는 크기의 메모리 타입을, 즉 변수 타입을 찾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야 아무래도 이 연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해되시죠? 변수라는 것은 어떤 저장 장소다.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주소라는 것으로 관리가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루려고 하는 숫자의 크기가 메모리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언을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캐릭터, 데이, 쇼트, 스코어, 롱, 웨이트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데이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는 우선 첫 번째 000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언된 이 순서의 상대적으로 데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즉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 주소가 되는 것은 스코어인데, 데이라는 주소의 1바이트, 데이라는 변수의 크기니까 이렇게, 즉 0001이라고 하는 것이 스코어의 주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스코어의 주소는 스코어가 쇼트니까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주소 플러스 2바이트 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선언된 농형 타입의 웨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것이 2바이트니까 0001에다가 2바이트를 더한 0003이 웨이트의 주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플로트 파이를 선언했습니다. 네, 농형 타입의 웨이트 때문에 웨이트 타입의 주소가 여기였는데, 웨이트 타입의 주소가, 아니 웨이트 타입이 이렇게 4바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넷을 더한 0007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PI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메모리의 크기는 2의 n승씩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 2, 4, 8, 16, 32, 64 크기, 이렇게 메모리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바이트라든지 5바이트라든지 이런 메모리 크기는 있지 않습니다. 네, 재밌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 2의 n승씩 커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변수와 실제 메모리의 주소와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